뇌졸중 집중 치료실로 들어가시는 분과 그렇지 않고 일반 병실로 들어가는 분을 비교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뇌경색 환자분들이 뇌졸중 집중 치료실에 입실을 하는 것이 예후가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호걸입니다. 옆에 계시는 교수님은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시는 안상준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응급실에서 정맥내 혈전 용해술 그리고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한 이후에 입원하게 되면 어떤 검사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검사들을 왜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뇌졸중이 진단이 되면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입원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듣는데요. 왜 그런가요? 뇌경색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이유는 뇌경색의 원인을 찾고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뇌졸중 집중치료실입니다. 네. 가장 처음으로 저희가 입원하시게 되면 뇌경색의 원인을 찾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질병관리청에서 뇌졸중의 위험 요인으로 그림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혈관을 망가뜨리게 되죠. 뇌경색의 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심방세동과 같은 그런 시민성, 심장이 원인이 된 그런 혈전들이 이제 날라와서 뇌경색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야 되거든요. 또 이제 뇌졸중 집중 치료실에 근무하게 되는 그런 의료진이나 전문 간호사들 또한 뇌졸중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포커싱해서 찾아내기 때문에 뇌졸중 집중 치료실로 들어가시는 분과 그렇지 않고 일반 병실로 들어가는 분을 비교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뇌경색 환자분들이 뇌졸중 집중 치료실에 입실하는 것이 예후가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원인을 찾는 것뿐만 아니고 뇌경색의 대표 증상이 이제 한쪽 팔다리의 그 위압감이지 않습니까? 힘이 빠진다, 감각 이상이 있다. 근데 팔다리만 못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삼키는 그 근육도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식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인성 폐렴이 생기게 됩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간호사들이 이제 음식을 드실 때 살에 걸리지는 않는지 연화곤란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L튜브라고 하는 콧줄로 식사도 하게 되고 약물도 투여하게 됩니다. 이제 삼킴 장애뿐만 아니고 또 다른 합병증으로는 이제 욕창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한쪽 팔다리에 힘이 약해지면서 거동이 안 되니까 거의 침상 생활을 주로 하시게 되고 압박을 받게 되는 부분이 압박성 궤양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욕창이 생기게 되는데 욕창이 생기게 되면 감염이 되고 열이 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합병증이 생기게 되고 염증 반응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예후가 더 안 좋아지게 되죠. 이런 것들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셔야 될 텐데요. 침대 바로 머리맡에 이와 같은 모니터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호흡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래서 산소 포화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세 번째 있는 빨간 것이 혈압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아래에 있는 것이 호흡수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맨 위에 있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게 되면 그건 부정맥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검사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부정맥이 있으면 뭐 언제나 검사에도 이제 발견이 될 수 있을 테지만 이게 부정맥이 있다 없다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부정맥은 없는지 그리고 이제 흡인성 폐렴이 생겨서 호흡이 곤란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진 않는지 그리고 이제 혈압 조절이 잘 안 돼서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센터의 조건 중에 하나가 또 뇌졸중 집중치료실입니다. 그렇죠. 네. 의료진이 적절히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료진의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는가, 그 다음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루에 3번 이상씩 잘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기준들을 다 충족해야만 학회에서 인증한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 진단이 돼가지고 뇌졸중 집중치료실 이런 데로 입원을 하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뇌경색으로 입원하게 되면 그런 뇌경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제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피검사의 경우에는 뇌경색 이후에 당 조절이 잘 안 된다. 당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피검사도 할 것이고 이제 뇌경색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성 콩팥 질환이라든지 염증 수치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피검사를 하고 뇌경색 초기에 악화되지 않도록 이제 예방 치료를 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심전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심근경색이라든지
다른 원인들은 없는지 심전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맥이라는 게 항상 나타나는 분도 있지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한동안 정상으로 나타났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심전도를 여러 번 찍어서 부정맥은 없는지 확인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머리 MRI를 찍습니다. MRI라는 것은 대뇌를 찍는 거예요. 뇌의 세포를 찍어서 죽은 자리는 없는지, 출혈이 된 자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고요. MRI라는 것도 들어보셨고 MRA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MRA는 MR 안지오그램이라고 해서 혈관을 보는 검사예요. 이제 우측편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피가 안 가서 죽은 자리가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혈관이 실제 막혔는가를 보기 위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나 혹은 협착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게 MRA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경색이 온 자리 쪽으로 좁아진 혈관이나 문제가 될 만한 혈관은 없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MRI와 MRA를 같이 찍게 되는 것이죠. 초음파 검사로 혈관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크래니얼 도플러라고 해서 저희가 TCD라고 이게 저희가 약자로 사용하는데요. 초음파 도구를 머리에 각각 여러 군데를 이렇게 대서 뇌 안에 여러 혈관들을 속도와 혈류 흐름을 측정해서 문제가 되는 혈관을 찾는 그런 방법이고요. MRA에서는 좁아진 부분에 대한 사진은 보이지만 혈관 안에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는 보이진 않거든요. 하지만 TCD, 두 개 초음파에서는 그런 혈관 안에 피가 흘러가는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혈전들이 날아다니지는 않는지까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가 이제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턱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데 그 바로 밑으로 지나가는 혈관입니다. 이제 총경동맥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가 굵게 올라가다가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내경동맥 그리고 이제 얼굴 표피 쪽으로 이제 나가는 외경동맥으로 나뉘어지면서 이제 와류가 생기게 되고 그 와류 때문에 혈관벽이 손상이 되고 거기에 이제 협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런 것들이 떨어져 날아가게 되면 저런 것들이 뇌경색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혹은 저기가 너무 좁아져서 그 자리가 막히게 되면 아예 이제 내경동맥 폐색이 되면서 광범위한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저런 것들이 원인이 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경흉부 초음파네요. 네. 경흉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를 하는 건데요. 흉벽을 통해서 이제 초음파를 대고 심장 기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수축 기능이라든지 판막의 이상이라든지 폐 고혈압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경흉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24시간 동안 홀터를 매달고 있으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은 없는지 보는 그런 부정맥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부정맥이라는 게 계속 나타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모든 부정맥을 발견하는 건 아니고요. 검사를 하는 동안 부정맥이 안 나타나면 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질병의 원인이 되게 다양해서 아마 이렇게 많은 검사들을 해야 되겠지만 뭐가 나왔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원인을 명확히 찾아서 원인에 따라서 치료해야 될 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네. 약을 쓰는 이유는 뇌경색으로 인해서 죽은 뇌세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약을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곳에 새로운 뇌경색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경색이 한 번 오신 분들은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약을 사용해서 새로운 곳에 뇌경색이 다시 오지 않도록 예방 치료를 하는 거고요. 아스피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 항혈소판제, 제가 빨간 벽돌이 처음에 모이고 그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는 피브린의 역할이 있는데 이제 빨간 벽돌을 저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항혈소판제인데요.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항혈소판제를 사용하게 되고 우리가 심장 초음파라든지 24시간 홀터 검사에서 부정맥이 있거나 판막 질환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심장에서 날라온 혈전들은 다른 생성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응고제라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원인을 찾아서 적합한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을 써도 뇌경색이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인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검사들을 통해서 원인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약을 사용한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검사를 하는 이유가 되겠죠. 맞습니다. 신경과에서 너무 많은 검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게 뇌경색이라는 질병이 워낙 다양한 원인들로 발생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검사들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약을 쓰려는 그런 신경과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팔다리 마비가 오신 분들은 평생 팔다리 마비 온 채로 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뭐냐? 재활치료를 하는 겁니다. 기능회복은 재활치료를 통해서 남아있는 뇌세포들이 죽은 뇌세포들 대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교육하고 적응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90명이 100명치 일하는 데에는 조금만 훈련을 시켜도 가능하는데 40명이 100명치 일하려면 뭐
열심히 따라가면 100명치 일을 할 수도 있고 도저히 이 훈련을 못 견디겠다라고 이제 자포자기가 되면 결국에는 뭐 70, 80밖에 일을 못하고 20은 이제 또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